안녕하세요. 뉴스원 강원TV 신효재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강원인권사무소 이경우 소장님 모시고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인권사무소장 이경우입니다. 네, 강원인권사무소 개설을 축하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인권사무소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지 예, 궁금합니다. 예. 먼저 그 강원인권사무소 개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원인권사무소가 하는 주요 역할은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 관련 상담과 진정 접수이고 접수된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 구제 업무입니다. 그리고 침해, 인권 침해와 차별에 대한 예방 측면에서 인권 교육과 홍보, 그리고 인권 관련 기관, 시민사회 단체 등과의 교류 협력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강원도에 처음 생기게 되었는데 강원도 인권 문제는 실태가 어떤지 혹시 살펴보신 게 있다면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평가라기보다는 예. 그 강원 지역 주민 인권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인권 관련 모든 정책이 예. 단발성이 아니고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즉 인권의 제도화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인권 제도화의 시작점이 바로 인권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 4월 인권 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권고를 했습니다. 예, 권고 당시 그 지자체의 약 72%가 이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이제 통보해 왔고 2017년 2월 기준으로 이제 전체 243개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98개가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강원 지역의 경우 18개 시군 중 그 2012년도에 원주시, 2013년도에 이제 강원도청하고 영월군 등 3곳에 이제 3곳에 이제 불과합니다. 강원 지역 기초 자치단체 조례 제정 문제도 이제 앞으로 그 강원인권사무소가 이제 풀어나가야 할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강원인권사무소가 본부와 협력해서 각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위한 이제 기술적 지원을 적극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곳밖에 안 돼 있군요. 저는 네. 강원도가 그래도 꽤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돼 있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으네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예. 그 강원도청하고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이제 1차적으로 도에서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도하고 이제 업무 협력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이제 협력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이제 도하고도 협력이 돼야 되겠지만 시민단체나 인권사무소 설치에 대한 요구를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해왔고 그 덕분에 이제 계속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지역사회에 있는 시민단체와의 협력 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 계획이 어떻게 좀 있나요? 네. 먼저 이제 3당 창구를 활성화해서 지역 주민들이 인권 문제에 대하여 언제 어디서나 저희들과 상담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중심의 인권 개선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인권 이슈가 있는 현장이면은 언제든지 찾아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 인권 교육입니다. 인권 문제는 사후 구제도 이제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권 교육에 보다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지역에서 일하시는 교육 관계자, 인권단체, 그리고 인권단체 활동가,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인권교육은 그러면 학교 교사들과의 협력을 하게 되는 건가요? 학교 교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인권 감수성 교육이라고 별도로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시민사회 단체 등에 대해서는 인권 강사 양성 과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 청소년 분야 인권 강사, 노인 분야 인권 강사, 뭐 장애인 분야 인권 강사 이런 분야별로다가 강사를 양성할 예정입니다. 강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 또 진행이 되겠군요. 예, 하반기에 예. 그 2개 분야 정도 할 예정인데 어제 그 간담회에서도 그 지역
실정에 맞는 분야가 뭔지는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는 어디 위탁을 줘서 하나요? 아니면 여기 인권사무소에서 바로 진행이 되나요?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하게 되면은 먼저 네. 우리 홈페이지에 네. 이걸 이제 공고를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권 신청을 하라 하고 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선발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모두 다 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에서 20명, 30명 이렇게 예, 끊어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교육이 그 기본, 전문, 네. 심화 이렇게 네. 관련해서 네. 3일, 4일, 2일 이런 식으로 하고 이 그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하신 분은 진짜로 인권위원회에 네. 그 위촉 인권 강사가 되려고 한다면은 네. 심사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네. 심사를 통과되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인권 강사 위촉을 합니다. 그럼 조건이 좀 까다롭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조건은 예를 들어서 네. 아동 청소년 분야라고 한다면 아동 청소년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두 번째로는 아동 청소년 분야 그 시민사회 단체 활동하신 분, 1년 이상 활동하신 분. 세 번째는 그래도 이제 특별히 인권위원회에서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뭐 너무 잘하실 텐데요. 나름대로 나는 이런 소신을 가지고 이래왔다라는 철학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소신이나 좌우명 같은 것이 있는지요? 그 소신 좌우명인데 제가 이제 이 말을 비워서 그 전임 위원장님의 네. 말씀을 대신해서 제가 네. 그 말을 전 얘기하겠습니다. 네. 전임 위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인권은 좌도 우도 아니다. 그리고 진보도 보수도 아닌 인류 보편의 가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권은 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라는 뜻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계속 이런 인권 일을 하다 보시면 참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인권 문제로 사회 약자들이 어떤 약자들이 해결을 받고 되는지 혹시 사례가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적자 관련해서 이제 제가 직접 그 뭐 조사해서 한 건 아니지만 제가 2015년도에 그 법제개선 팀장으로 있을 때 이제 사례입니다. 네, 네. 그때 이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 대책을 이제 안을 발표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일반 해고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과 두 번째로 이제 기간제 및 파견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이제 종합 대책 안을 발표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의견 표명을 한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대책은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노동자를 손쉽게 이제 그 해고하거나 전체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좀 더 저하시킨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라는 의견하고 또 하나는 이제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 유인을 이제 높임으로 해서 이제 정규직 노동자를 비정규직이 정규직 노동자를 대체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이제 노동부 장관에게 이제 네. 의견 표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네, 그렇습니다. 네. 이야기가 많이 네. 나오고 있는데 그 좋은 사례가 되지 네. 않을까 그래서 저도 싶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좀 네.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이제 네. 그게 있어서 제가 네. 말씀드렸습니다. 인권 침해에 우리 강원도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런 인권 문제를 당했어도 본인들이 잘 의식하지 못하고 네. 또 경제적으로 이거 어떤 부담이 되는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인권위원회 이제 인권 상담은 네. 상담과 진정은 비용이 전혀 들질 않습니다. 무료군요. 네, 비용이 전혀 네. 들지 않고 혹시 여기, 네. 여기 강원도 내에 강원인권사무소가 설치됐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네. 그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전화로도 상담할 수도 있고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 좀 젊으신 분들은 그 인터넷상으로 네. 이제 진정을 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이제 평일에 이제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전화 상담이 이제 가능하고 네. 필요하신 분들은 또 방문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전화 말씀하셨는데 전화는 이제 국번 없이 1331로 133. 하시면 되고 1331 1331. 네. 아. 그리고 휴대전화는 033에 네. 1331로 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그 청각장애인 이와 수화 상담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건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제 그 하는데 여기 또 전화번호가 네. 070 네. 7947 네. 7331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또 네. 이제 이거에 대한 자세한 게 또 알고 싶으시면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인터넷으로 내가 진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네. 국가인권이라고 네이버에 그냥 한글로 치면 되나요? 아니면? 아, 네. 국가인권위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네. 치면은 네. 거기에 그 창에서 국가인 클릭하면은 그 진정 상담이 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을 클릭을 하시면은 거기서 내가 어떤 침해를 당했다. 육하원칙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그거 진정으로 접수됩니다. 아, 그렇게 접수가 되면 여기서 이제 상담이 여기서 이어지는 건가요?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가 시작이 되고. 네. 그러면 여기서 조사가 되면 어떤 권고나 아니면 법적인 뭐가 영향을 미치나요? 아, 저희가 이제 진정 사건을 조사하게 되면은 네. 첫째 이제 권고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있고 그걸 인용 권고라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기각. 세 번째는 각하 했는데 이제 각하 같은 경우는 조사 대상이 아닐 때, 또는 그 진정을 취하한 경우, 이런 게 8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각은 네. 기각도 이거 인권 침해라고 할 그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또 그 우리가 조사 기간에 이 사건이 뭐 합의를 하든 뭐 하든 이게 해결됐을 때. 또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기각을 하고 인용을 하게 되면 이걸 예를 들어 A라는 정부 기관에 이제 뭘 하라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그 권고를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이걸 수용할 건지 아닐지 수용 여부를 저희한테 회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의 큰 권한은 이걸 언론에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권고했다 또는 우리가 권고했는데 여기서 수용했다 아니면 불수용했다라고 언론에 이제 공표를 합니다. 아예 다 알려주는군요. 그렇죠.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다 이제 알려주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결정문을 작성해서 이제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수용하거나 회신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네, 그거 했을 때 이제 언론에 그게 공표되기 이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에 힘을 빈다고 볼 수 있죠. 저희하고 협조 잘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기자분들한테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했던 게 그랬어요. 네, 모든 사회의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야 약자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하나의 힘만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강원도에 국가인권위의 강원인권사무소가 생겨서 너무나 기쁘고 또 우리 강원도민들이 든든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인권사무소 이경호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